여러분,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이제 진로 상담의 적용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도 심리학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이론이 너무 많다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거 안 배우고도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가치관, 흥미, 적성, 진로 발달 이론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하고 우리가 당황을 할 때가 많은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황하죠, 그렇죠?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배울 만한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든 말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 그죠? 정체감이라 그러죠. 내가 누군지를 확고하게 그죠? 알고 나서 고칠 건 고치고 장점은 키우고 자리매김을 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서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허술해지게 되면은 그래서 불안하다고 해서 뭐 그죠? 대충 눈치껏 자꾸 다른 일에 손대고 했다가 뭐 어수선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뭐 이제 뭐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대안, 그죠? 대처 같은 거. 임기응변이 많죠, 그렇죠? 이런데 이제 가끔 제가 처음부터 좀 안철수 씨를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그분의 삶의 자세가 뭐 의사를 했던 지금 뭐 서울대 교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좀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안정감 있게 대안을 제시해서 믿음이 가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분야가 아니라서 이제 안정감을 주는 데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인물이 없을 때 뭐 시장직 같은 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떠가지고 그분이 시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정치권에서 긴장을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안정이 돼 있다는 거. 안정이 돼 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먹고 살만한 게 있고 뭐 집도 있고 아이들 다 가르치고 노후 자금 있고 이렇게 돼서 안정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죠? 이게 돼 있는가 싶으면은 다른 게 부족하고 그래서 안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의 목표지 인생이라는 거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지, 그죠? 똑 떨어지게 또는 뭐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우리가 과연 내가 안정된 사람인가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을 크게 하면은 결과는 많이 불만족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한 1분만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그죠? 질문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행복이든 안정이든 좀 쪼개서 생각해 보는 거, 그렇죠? 나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위치가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직장인으로서 뭐 아내로서 뭐 이런 기타 등등 딸, 며느리 뭐 이런 거 할 때 이 모든 게 불행한 사람은 없죠. 이 중에 몇 가지만 행복하면 만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나를 또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학문을 하는 보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과목의 취지도 마찬가지지. 이 과목을 듣는다 해서 직장 내에서 내가 굉장히 뭐 유능하게 정치적인 뭐 입지를 취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겠는데요. 제가 전공한 것이 상담 심리학인데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죠? 이 정답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를 생각을 하지만 정답은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상담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는 가는 길을 너무 헤매지 않고 그죠? 찾아가도록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밖에 못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가이드 역할이죠, 그죠? 가이드 한다. 다른 말하면 구체화시킨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주부니까 주부들이 뭐 핑계를 보통 많이 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그죠? 남편이 갖다 준 월급 빠듯하고 아이들 키워놓고 나면은 또 이제 뭐 반항하는 시기가 오고. 이렇게 뭐 몸은 늙어가고 여자로서 굉장히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쉬운 게 남을 원망하는 거. 내가 뭐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라든지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어때서 아빠도 힘든 내가 재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되게 증상을 얘기하죠, 그죠? 뭐가 힘들다. 제가 뭐 우울하고 너무 짜증이 나서 살맛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럴 때 상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짜증이 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근데 보통 때 사람들이 그냥 짜증 난다고 막 이렇게 막 부풀리지 꼼꼼하게 생각을 안 하죠. 뭐가 짜증이 날까? 적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부풀려서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 직장 갈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 근데 막상 적어보면은 뭐예요? 그죠? 누구나 감당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세상이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내가 나를 가이드하고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길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진로 상담의 적용과 그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진단 체계, 진로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어떤 거를 진단해 보면 좋을까, 이런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학습이 나와 있죠. 진로 상담은 자신과 뭐를 이해하고, 그죠? 뭐를 도와주고, 이런 거 한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사전학습을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진로 상담을 적용한다고 할 때 상담에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진로를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지도하든 직장 상사가 부하를 지도하든 간에 그 사람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 지도를 받은 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 그래서 퍼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특성 요인 이론을 제안해가지고, 그죠?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핵심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 뭐냐면은, 올바른 이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나의 특성이 뭔지 알고 객관적으로 뭐 심리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오늘날 학교 같은 데서 진로 제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선택하는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자기인식 능력, 이런 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하고 지방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 약간 이제 서울 근교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시골 아이들을 이제 집단 상담을 했는데, 뭐 집단마다 다르죠. 약간 좀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좀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50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얘들이 그냥 자습 시간 하기 싫으니까 상담한다고 온 것인지 축 처져갖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여러분들 장차 하고 싶은 걸,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미래 직업을 써보세요. 이렇게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남학생 한 명이 그냥 썼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근데 직업은 모르겠대요. 그냥 안정된 거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애를 그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부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이제 꿈이 많은 나이인데 이렇게 체념한 듯이. 이제 그런 경우는 아마도 그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담임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죠. 담임 선생님이 애 먹을 겁니다. 걔 공부 시간에도 그래요.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정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고 커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가정에서 좀 소홀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꿈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 근데 어떤 여자 아이는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경기가 불안할 때 공무원이 최고래요. 이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는 조금 안타까운 게, 공무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 하고 싶은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 아버지가 직업이 없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 우리를 키웠다. 아주 효녀예요. 나는 공무원이 돼갖고 보답하겠다. 자기 꿈을 이렇게 빨리 자리 잡았지만 과정을 겪은 건지 그냥 이렇게 좀 애어른처럼 된 건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여자아이는 뭐 삼성그룹에 취직해서 비서가 되겠대요. 그래서 독특한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삼성그룹까지 부자 기업에 들어가서 난 비서가 돼가지고 그 회장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드라마 하더라고요. 옆에 친구들이 너는 그 미모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돈 벌어서 성형수술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상 제가 중고등학교에 진로 상담을 나가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순진하지 않은 건지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된 건지 황당한데 어쨌든 우린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참고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많이 그죠?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 현대사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거,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가 정말 그죠 이제 뭐 태양열이 보편화가 된다든지 정말 미래에는 정말 변할 텐데요. 이게 복잡한 직업 세계에서 나에게 똑떨어지게 적합한 걸 찾고 거기다 성공까지 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쉽지 않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인정해도 덜 힘들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냐고만 생각하면 어때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요즘에 힘들어지니까 부자 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선진국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 뭐 한다든지, 그죠? 또 이제 제가 안철수 씨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한번 모델로 삼아 볼게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모델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씨가 나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똑 떨어지는 직업도 뭐 많이 바꿔봤지만 이제는 내가 그동안 태어나서 받고 자란 만큼 보답하고 싶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해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세상에서 얻어갈까라기보다도 내가 이 자리에서 뭐를 좀 보태줄 수가 있을까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내가 맞는 일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가치관과 능력과 이런 신체적인 특성도 마찬가지죠. 올바르게 아는 게 필수적이다. 진로지도는 나의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이거는 뭐 결혼 지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는 노인으로서 직업은 이제 손 놓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 삶을 되돌아볼 때도 역시 이거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살고자 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어서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을 누리게 할 건지, 그죠?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데 손해본 것만 계산할 건지, 이게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진로지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나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을 이해하는 거죠. 나를 안 다음에 현대세계의 그 복잡 다양한 일 중에서. 그죠? 직업은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특히. 그죠? 대충 짐작하는 게 아니고. 산업혁명 이래 이제 급속하게. 산업혁명 전에는 뭐예요? 정말 옛날 얘기죠, 그죠? 뭐 농사 짓거나 그냥 이렇게 좀 자급자족 하다가 그죠? 화내서 기계로 막 물건을 찍어내면서 직업이 많아지면서 전문화 고도화가 됐다. 사이버 강의만 하더라도 우리 상상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 사이버 대학 가끔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을 선택해놓고 막 그 단점만 보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프라인 기회가 적다. 오프라인 기회가 적으니까 또 사이버 학습이고 그만큼 편리성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막상 제가 스튜디오에 와보면은 여러분들이 안 보는 가운데 정말 많은 그죠 스튜디오부터 그 직원들이 협조해서 하나의 강의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전문화 고도화. 앞으로는 아마 사이버 강의는 당연한 거고 이제 화상 강의 동시에 다른 나라랑 접속해서 아마 즉석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한 강의가 또 생기겠죠. 어쨌든 선진국만 보더라도 2, 3만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망이 이제 그렇게 몇만 가지 직업이 생기고 미래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직업의 50%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냥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그렇죠? 이러한 변화가 고통이라면 안 되죠, 그렇죠? 변화는 내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로 연결해서 기왕이면 장래성이 있고 나에게 맞는 직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탐구하면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무모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거. 근데 굉장히 좀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죠. 어디에 가서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파워포인트 같은 거 세련되게 하는 후배들을 보면 깜짝 놀라죠.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귀찮아하면서 불안해하면 또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직업 세계와 나를 이해하고 상담을 이제 분석할 때도 사례를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일과 직업과 자기를 모르고 또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제 나이가 드신 대학생 이상이 되신 분이라면은 일과 직업이 다양하다는 거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진로지도의 목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지도 할 때는 이제 맨 처음에 나를 이해하고 직업을 이해하고
근데 직업까지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죠. 이 과목에서. 그렇죠? 직업 같은 경우는 노동부라든지 한번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다양한 직업 소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나와 직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린 건지 합리적으로. 최종 결과는 진로 지도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결과는 내가 어떤 직업을 딱 찍어서 결정하는 대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나와 직업을 이해하고, 그죠? 최종적으로, 훌륭한 능력과 정보가 있어도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도 우물쭈물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죠. 너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 중에도 아이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뭐든지 부모님이 미리미리 골라줬을 때 아이들이 선택을 불안해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걸음마 할 때부터 아니면 대소변 가릴 때부터 실수를 인정해줘야 되죠. 실수했지만 네가 좀 해봐라. 근데 아이들에게 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미리미리 고쳐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완벽한 것 같지만 불안이 많죠. 자기가 해놓고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모범생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저 같은 나이에 이제 실수를 인정하기엔 나이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바른 진로 결정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일종의 능력인데 점점 키워나간다. 증진시켜야 된다. 일생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진로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쓰죠. 인격만 성숙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진로도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성숙해 나간다. 그래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결과는 우리 생활에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죠. 내 직업이 바뀌면 어때요? 거주지도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월급도 바뀌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 친구, 사회, 경제적인 거, 신체 건강과 가족까지 모든 게 영향을 받고 이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이해, 또 편견이 없어야 되고 또 부모님 요구도 너무 강요받아서는 안 되고 또 친구의 권유도 현명한 사람 말을 들어야죠. 또 다른 외적인 욕구, 당장의 어떤 월급만 올려준다고 해서 그죠?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결정.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엘리트,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했는데도 보면은 몇 년 뒤에 연락하면 직장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잡을만 하면 자꾸 이렇게 거래처로 옮기는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엔 그걸 잘 저도 몰랐어요. 명절 때 만나면은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외국계 회사를 다니나 보다. 근데 그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다녔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평범한 사람만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옮겼기 때문에. 근데 옮긴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잘 못 봤던 거죠. 근데 그게 한 자리에서 좀 버티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한 40대 초반이 되면 드러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워낙 이제 뭐 좋은 직장을 옮겨 다니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대인 관계를 잘 못했든지 너무 욕망이 과도했다든지 만나면 불만이 많아요. 말이야 뭐 사장이 나를 몰라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리매김이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급하면은 좀 뭐 벤처 같은 데 뛰어들어가지고 막 긴급 자금을 끌어다 쓰고 나도 힘들고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얼렁뚱땅 뭐 국가나 남의 돈을 끌어가지고 일을 도모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 능력은 우리가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인데 겔라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진로 지도를 공부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결정을 내리도록 어떤 선택을 했는지 결과, 의사가 되겠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초점을 두고 그것도 의사결정도 기술이기 때문에 가르쳐가지고 실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특히 맞으면서 과복으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옷을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사주는 걸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어머니가 뭐 좀 이렇게 메이커가 있는 거, 한 번 사면 오래 입는 거, 색깔도 유행 안 타는 거,
뭐 이런 색 같은 거죠, 그죠?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뭐 빨간색 같은 건 아예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제가 제 성격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선택도 해봤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 말씀대로서 손해본 건 없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계속 부모님 말씀대로 맞으면 좋은데 원래 제 성격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개성 있는 편이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눌려서 몰랐던 거죠. 이렇게 부모님한테만 눌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개성이 나오게 되면은 진로도 많이 바뀔 수가 있죠. 어수선해진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내가 자라온 과정, 내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과정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지도의 또 한 가지가 이제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찾아보고 활용할 것인가. 요즘에 인터넷만 봐도 저도 사이버 대학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놓다시피 하는데 뭐 지식과 정보가 넘치죠. 그죠? 그리고 뭐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것도 능력이죠. 수많은 걸 다 클릭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신속하게 모아서 분석해서 가공,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내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정보에 치여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지도에서 상담자, 우리가 진로 공부를 해서 내가 나를 상담한다 하더라도 정보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 이유는 내담자는 뭐 상담받는 사람이죠. 그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원하는 정보만 알려주는 것보다도, 그죠? 네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봐라. 이렇게, 그죠? 선생님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그죠? 필요한 정보만 탐색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나중에는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삶의 모든 영역까지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찾아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간 거랑, 그죠? 우왕좌왕 하면서 들어간 사람하고 무척 진행 과정부터가 다르겠죠. 여기서 진로 지도 또는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보를 활용하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일을 선택할 때 가치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태도를 갖추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입사 면접도 많이 보겠죠. 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뭐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런 거. 그래서 특히 학생 시절에는 뭐예요?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게 하는 거. 성장 과정에서 영향이 물론 어느 정도 만들어졌겠지만 잘못되거나 왜곡됐다면 이제 수정할 건 수정해야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일을 한다는 게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을 주고 봉사도 하고 내 뜻을 실현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나마 정말 세상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은, 그죠? 내 뜻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도 되고 나를 실현하는 거. 그게 좀 멋있는 사회겠지만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면에서 그렇죠. 환경도 그렇고, 언젠가 태양열이 정말 보편화가 돼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엄마 석유가 뭐야, 가스가 뭐야, 하늘에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직업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사람답게 자기 일을 하면서 생계는 당연히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오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제 그죠? 그런 월급이라든지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천시하거나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돈 벌러 온 연변 이런 분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힘든 일 하기 싫어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직업 의식에도 보수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직업을 천시하거나 화이트 칼라에 대한 선호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뭐 이렇게.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불합리한 면이 또 사회에서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가치롭게 하려면 뭐예요? 일을 갖고 사람을 천시하면 안 되겠죠. 차별대화하지 않은 자세가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태도를 만들 때 생계수단에 끝나는 게 아니다, 직업은. 그죠? 일이 본래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직업관이 되도록.
요즘에 뭐 세상에 놀라운 일 뭐 이런 프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고층 빌딩 있죠, 그죠? 이런 빌딩 그 유리창 청소하는 그 일 정말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헬기 같은 거 타고 밧줄로 내려주면은 막 이렇게 청소하는데 심지어는 외국에서 전문가가 파견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남산타워 같은 거 막 하더라고 전문적으로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을 너무 보람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외국에서 오신 거 보니까 물론 보수도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내 직업. 내가 청소하고 나서의 그런 기분 좋은 이런 거. 그리고 저도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밥을 먹지만 나올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또 세탁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고 남을 배부르게 해주고 이런 직업도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뭐죠 이렇게 식당을 해서 뭐 세탁소를 해서 뭐 돈도 벌지만 굉장히 그 직업 자체의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화이트 칼라만이 아니죠. 오히려 화이트 칼라인 분들이 고등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거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말할 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그죠 모든 직업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재창이라고 하는 그 학자 분은 학생들이 한쪽 직업으로 쏠리지 않고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그 고정관념, 그죠? 그러니까 일 자체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돼서 대접받고 뭐 이런다든지 또 편견, 또 성역할에 대한 남자가 무슨 음식을 해 뭐 이런다든지 벗어나야 된다는 거. 요즘에는 뭐 전업 남편들도 많은데요. 뭐 그래서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주 촌스러운 얘기죠, 이제는 그죠? 남녀가 남자 여자가 양성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제가 여자지만 여자다운 면도 있지만 남자들하고 겨룰 땐 또 그런 면도 있고 남자들이 모두 또 씩씩한 게 아니라 남자들의 부드러움도 있고 두 가지 역할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 특히 노인이 되면 많이 드러나죠, 그죠? 남자분들은 할아버지가 될수록 점점 더 여자들같이 부드러운 면이 나오고 할머니들 무지하게 씩씩하시죠, 그죠? 자식 낳아 키우면서 그런 양성성이 적절히 그 조화를 이루는 것도 또 직업하고 연결시킬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상담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할 때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안을 탐색해보고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상호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 직업을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가, 나를 이해하는 거, 직업을 이해하고 자원을 분석하는 거 이런 게 심리검사 같은 데 들어가죠. 어디에 뭐 특기가 있는가, 적성이 맞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동 단계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 의사결정은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이렇게 따져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죠? 차분하게 생각을 깊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직관적으로 제가 약간 직관적인 타입입니다. 딱 번뜩 이거 같아 이렇게 딱 과정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직관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죠.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직관도 또 의존적인 사람. 제가 20대 때까지 많이 의존적이었던 것 같아요. 뭘 결정할 때 너무 이렇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봤던 거, 이런 거. 제가 고집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대로 살았을 텐데 고집이 있으면서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이 뒤늦게 반항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의사결정할 때 꼭 진로가 아니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 유형검사를 통해서 제가 뭐 의사결정 검사를 한번 진로 의사결정 검사를 한번 찾아봐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리 잡아 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9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가, 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인가, 나를 그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긍정이라는 거는 무조건 눈 감아준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죠? 뭐 꽃의 여왕은 장미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장미꽃이 뭐 특별히 뭐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유난히 장미꽃을 이렇게 들여다본 적은 없는데 제가 시골로 이사 갔는데 전에 살던 분이 장미꽃을 대문 앞에 심어놔가지고 5월달이 돼갖고 정말 장미꽃이 피니까 정말 그게 와닿더라. 정말 여왕 같다. 5월의 여왕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들에 핀 조그만 그 꽃들, 아주 납작한 풀인데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는 꽃이 있어요. 또 그 장소에 맞는 꽃이 있고. 우리가 등산하다가도 한참 쳐다보게 되죠. 그죠? 이 높은 산에 어떻게 저렇게 조그맣고 애기 같은 꽃이 피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사람이 장미 보고 여왕이라고 그런 거지, 장미꽃이 내가 여왕이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장미 보고는 꽃의 여왕이라고 그러고, 국화 보고는 너는 맨날 상갓집에 피어 있냐? 국화가 어리둥절하겠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국화를 그렇게 상가집에서 썼다.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이것처럼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건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은 뭐 이렇게 차별한다든지.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국화꽃이구나. 내가 나를 알면은 나를 상가집에 꽂아놓든 뭐 축하 선물로 주든 별로 흔들릴 게 없죠. 근데 그죠? 내가 국화꽃이면서 장미꽃을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돼요? 장미꽃이 되지도 못하면서 나를 측은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비교를 해봤지만 자기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긍정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너는 맞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맞이들한테 책임감을 너무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그것도 불만이 되죠. 그렇죠? 이런 거. 또 둘째라는 이유로 매번 이렇게 또 그 앞자리를 뺏긴 경험 있는 사람들, 그것도 또 불이익이 되겠죠. 또 막내라는 이유로 대충 이렇게 보호받은 것도 문제가 되겠고, 긍정적인 거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진로에 인간관계가 많이 들어가죠. 직장을 선택하는 그 적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대학교 나와서 당당하게 입사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힘들죠. 그 다음에 이 진로라고 하는 거는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 그죠? 직장에서의 진급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사람으로서, 그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평생에 걸친 그 성숙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러려면은 진로를 찾아보고 해석해보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변화를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그죠? 그리고 일과 사회와 경제관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월급 받고 또 사회에 되돌려주고, 이런 경제관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직업을 있는 그대로,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만 직업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의사결정은 합리적으로. 그죠? 진로도 계획이 있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 저금하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겠지만 진로도 계획이 있고, 또 효과적으로 구직 직업을 구하고 한번 구했으면은 유지하고, 또 전환도 역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죠. 저한테 하느님이 시간을 더 줄 테니까 한번 어느 시기를 더 줄까 하면 저는 40대를 더 줬으면 해요. 여자들이 요즘에 뭐 무조건 젊은 걸 찾는다면 30대까지, 뭐 20, 30대를 바라겠지만 20, 30대가 방황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걸 결정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런 거죠. 40대는 좀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래서 40대가 좀 굉장히 조금 안정되고, 근데 또 선배들한테 물으면은 50대는 또 50대대로 좋고, 정말 그 인생을 사신 분들한테 얘기 들었더니 지혜는 60세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50살까지도 아직도 자기 고집이 있죠. 50살까지도. 근데 60이 되면 정말 이제는 내 고집도 많이 이제 수그러들고, 경험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0이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어쩜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우리 주변에 많죠. 그죠? 반기문 총재님 같은 분도, 유엔 총재 같은 분도 나이가 많이 원숙하시죠. 그죠? 얼마든지 세계를 누비면서 차분하게 일하고 계시고, 물론 그분이 제일 뛰어나다는 거 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과목은 직장 내 정치 심리지만 삶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내가 일과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하려면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진단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 상담자는 진로 문제를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을 때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윌리엄슨이 이제 기술적, 이론적으로 분류한 거에 의하면은 진로를 무슨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도 진로를 결정한 적이 없거나 선호하는, 좋아하는 진로가 있지만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자라온 과정부터 조금 이렇게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또 불확실한 선택. 선택한 진로가 있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딴 사람들도 봤을 때, 너 그거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나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위로는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불확실한 선택.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이 안 맞는 선택을 한 사람. 흥미를 느끼기는 하는데 그쪽에 능력이 부족해요. 이런 거. 요즘에 연예인들 되고 싶어하는 애들 많거든요. 뭐 이런 거. 여자 고등학교를 나갔는데 1학년 몇 번 반장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굉장히 착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하는 책임감도 강한데 탤런트가 되겠다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외모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본인 얘기는 코만 조금 수술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를 느끼지만 능력이 안 될 때 뭐 이런 거. 또 적성이 안 맞다 이런 거. 또 현명하지 못한 선택. 능력이 떨어지고 동기도 별로 없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죠? 안 되죠. 특별한 재능을 요하는 직업은 정말 특수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거. 또는 자기 능력보다 너무 떨어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게. 자기를 포기한 걸까? 어떤 반항일까?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역동적 분류인데 정신역동은 이제 우리가 그죠?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정신분석적. 사람의 무의식 같은 게 있는데 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나도 모르게 진로 같은 문제를 책임지는 게 어려워서 너무 의존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다. 이래놓고 결과가 나쁘면 남의 원망을 하고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대충 그 직장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죠? 손해본 것 같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보 부족. 정보를 대충 알아보고 현명하지 선택을 못했다든지. 그죠? 왜냐하면은, 체험.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해본 게 너무 좁다. 그런 경우 많죠. 난 보고 들은 게 별로 없다. 그럴수록 남의 조언도 들어봐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하고 체험을 별로 못 해보고 필요한 기술을 별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대충 선택한다든지 이런 일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면에 갈등이 많다.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갈등이 많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열등감이 많다든지 너무 경쟁심이 과도하다든지 이런 것도 내면의 갈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중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불안해하고 이거 집으면 저거 갖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특히 하고 싶어하는 일과 딴 사람이 기대하는 일 이런 거.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뭐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거.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거. 확신의 부족. 선택은 했지만 믿지를 못한다.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확신해 주길 구한다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직장으로가 대신 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립스는 자기 탐색과 발견. 내 능력이 얼마인지 어느 분야가 맞는지 왜 그 일은 싫고 어떤 일은 좋은지 고민이 있을 때 탐색하려면 어때요? 게시판에 좀 올리셔야겠죠. 선택을 위해서 또 적성과 성격 가지고 직업과 관계 지으면서 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도 우리가 같이 의논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의사결정할 때 아직 미결정이라면은 어떻게 선택할 때 그죠? 이 장애 요인이 뭔가 나를 선택할 때 그 방해하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진로 선택할 때 이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선택했다면은 얼마나 만족을 하고 내가 그걸 믿는지, 그죠? 확인해서 실천하는 게 또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로 상담의 과정은 개인 상담도 있고 이렇게 사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게시판에서 해볼 수도 있고요. 집단 진로 상담도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또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한 학급 전체를 담임 선생님이 맡아가지고 학교에서 특히 집단 진로를 많이 하죠. 그죠? 이거는 발달지향적인 성격이라는 거는
그 집단 아이들 또는 대상의 나이에 맞게 적합한 프로그램. 여러분들 중에서 40에서 50살에 걸친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끼리 집단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막 직장에 들어간 30세 같이 합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룹을 나눠가지고 목적에 맞게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이제 검사할 때 우리가 진로 지도할 때 이제 검사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뭐 관찰법, 면접 또는 자서전법,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지고 왜 의사를 선택하게 되었나, 또는 질문지로 이제 문항 만들어서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어떨 것 같다 예측하고 선발하고 분류하고 이런 거 기업에서 검사지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분류해서 자리 배치할 때 평가할 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할 때 특히 청소년 대화의 광장 그죠? 이런 데서 지금은 이제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예, 대학생 저학년까지는 이제 검사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이제 청소년 타겟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성인들도 활용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검사들을 가지고 기왕이면 진로 지도할 때 가치관 검사, 성격 검사, 흥미 검사, 적성 검사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을 때 기관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검사를 활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밖에 진로 성숙도 검사, 진로의식 발달 검사, 의사결정 위원 검사, 또 진로 결정을 하는 수준의 검사, 또는 불안, 심리적인 불안 같은 것도 이제 이 사람이 진로 성숙이 안 돼 있을 때 과연 불안해서 그런가 이런 거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검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도, 타당도, 실용도,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 만들었고 언제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고 해석을 할 때도 절대적으로 검사를 100% 믿으라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그죠? 이런 거. 100%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분야에 성공했다고 해서 나머지에도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는 되도록이면 개인 검사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1대1 상담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 근데 사이버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셔갖고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고 개인의 얘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를 이용해서도 자기를 남에게 보이지 않고 소통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러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워크넷과 커리어넷, 에듀넷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워크넷은 노동부이기 때문에 성인들 대상, 커리어넷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성인회까지 이런 거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정부마당 또 한국 청소년 상담은 나왔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검사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컴퓨터 보조 집단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여중생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대충 제가 이제 목록을 적어봤습니다. 예,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진로 상담의 내용들을 거의 이제 2주에 걸쳐서 직업과 진로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이론으로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직업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절실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문으로 진로, 그죠? 직장 내 정치 심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기초인 진로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기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직업에 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론과 맞물려서 본인의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서 저와 1대1로 상담하시는 게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로 상담에 대해서 그죠?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적인 관점, 사람이란 존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서 우리가 직장의 그런 인간관계나 정신건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로와 그 직장
인생 설계. 우리가 15주 동안 두고두고 다룰 주제들이기 때문에 시작을 진로서부터 차분하게 하시고 기초부터 진도를 많이 나가기 전에 궁금한 건 그때그때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공개적인 지혜를 구하는 게 한 학기 동안에 학점도 받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많은 그 유익한 그죠? 실천들을 직접 게시판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